산업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 어떤 건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참여연구자의 최소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게 산업부 사업에 있습니다. 공통운영 요령에 보시면 모든 참여연구자는 인건비 계상률 10% 이상을 계상을 하셔야지 되고요. 또 별표 6에 항목별 회수 기준을 보시면 이 최소인건비 계상률 10%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산업부 사업과 있고요. 근데 이게 또 실무적으로 연구 현장에서는 좀 10%가 안 되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제는 조금씩 완화가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, 뭐 급여 총액이 갑자기 증가됐다든지 과제 기간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건비 계상률이 10%를 불가피하게 계상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는 회수하지 않는다.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. 다음은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계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 이 현금인건비 계산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인건비 파트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산업부에서는 이제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 채용자 인건비, 현금 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신규 채용자의 현금 인건비를 계산을 할 때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것만큼 기존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현금 인건비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산업부 사업만에서 가지고 있는 베네핏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 규정을 따라서 신규 채용자를 만약에 채용을 못했다든지 인건비를 다 못 썼다 예산만큼 그러면 거기에 연동해서 기존 참여 인력의 연구 인건비 현금 계산분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 그 내용이고 또 다음에 보시면 3주 이내에 개인별 지급을 완료하지 않았고 제출하지 않은 외우 금액인데 이거는 인건비 자계자 이체라는 게 있습니다.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직원한테 인건비를 먼저 주기 전에 RCMS에서 인건비를 먼저 자계자 흡수했을 때 그 기간을 최소한 최대 3주까지는 산업부에서는 인정을 해주겠다.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. 다음은 3천만 원 이상의 장비입니다. 이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는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요. 산업부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좀 다른 게 이 장비를 구매하실 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에 따라서 구매 절차를 따르셔야 됩니다. 이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이 2024년 6월 13일에 아마 최근 개정이 됐을 겁니다.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설명자를 보시면 2024라고 해서 저렇게 하늘색으로 별표 표시를 해둔 게 있는데요. 그 부분은 2024년도에 최근에 개정된 사항들을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.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. 그래서 2024년도에 최근 개정됐을 때 어떤 게 바뀌었냐면 이 공개 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.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이거는 예전에는 그만 공개 입찰이 아니었냐? 그런 건 아니었고요. 예전에는 저 조항이 어떻게 써 있었냐면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해야 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좀 연구 현장의 현실을 좀 받아들여서 공개 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.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연구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시면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 영리기업에 해당하고요. 비영리기관들은 현재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. 영리기업의 경우에 2천만 원 이상의 재료비로 물품을 구매할 때 연구개발 계획서에 그 구입 필요성, 수량 등을 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산업부 사업에만 해당이 됩니다. 다음은 연구활동비 중에서 외주용역비가 있는데 3천만 원 이상의 외주용역비를 사용하실 때는 전문기관에 반드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. 계획서에 반영을 사전에 하셨든지 계획서 반영을 못하셨으면 필요성이 있을 때 반드시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하셔야 된다. 이 부분도 외주용역비에 관한 승인은 산업부에만 현재 기준이 되어 있고요. 다음은 연구수당은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 총액의 70%, 그러니까 이 70%가 이제 여러 한도가 있는데 산업부는 개인별로 인건비 계상하고 사용하신 금액의 70%를 한도를 별도로 규정을 더 가지고 있고요. 다음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감액이 되거나 연구수당을 전액 다 지급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.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또 연구수당도 자계자 이체를 선이체 한참 전에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것도 산업부에 있고요. 다음은 위탁연구개발비인데요. 산업부는 위탁연구 과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. 산업부 과제는 모두 주관과 공동연구로만 수행을 되고 있고요.
다음은 이제 협약 변경과 관련된 내용인데, 이 협약 변경은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앞으로도 뒤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참고만 해주시고요. 근데 그렇다고 산업부가 다른 중요한 협약의 변경의 뭐 조건을 갖고 있느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. 산업부는 기존 이제 혁신법에서 국가연계발혁신법에서 규정하는 협약의 변경 거의 다 똑같은데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정도 차원에서 한번 좀 나중에 꼭 읽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산업부만 적용이 되는 사업이고요. 그리고 뭐 요거는 뭐 내용이 간단해서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. 중기부입니다. 중기부도 별도로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. 그냥 단순합니다. 밥 먹는 거에 한도를 좀 두고 있습니다. 중기부는 회의비 1인 1식 3만원, 또 야근식 때, 초과근무식 때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라는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뭐 중기부 사업 하시면 밥 먹는 것 좀 한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 규정 나중에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. 또 집행 한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총액 기준으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. 이 한도는 그렇게 관리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